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참 힘든 게 여러분들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마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야, 이거 주식을 다 던져야 돼? 아니면 뭐 좀 받아볼까? 아, 나 이걸 왜 시작해서 이 마음 고생을 하는지 뭐 이런,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제가 100% 아주 시원하게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너 오늘 뭐 했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솔직히 오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 또 그리고 지금 주요 1등 종목군들, 그리고 이선에 있는 종목군들, 사실 오늘 뭐 안 떨어진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봐드릴 수는 없지만 그 유형에 여러분들이 맞춰두면 아마 좋은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고, 또 하나,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항상 떨어질 때는 뭐 끝장난 것 같고, 시장이 언제 또 반전 나올지는 모르겠고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사실 그 공포의 이면에는 또 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고 얘기하죠. 네.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좋아요, 또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다우가 2.5%나 떨어졌어요. 네, 2.5%나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거는 굉장한 상당한 매도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미증시가 중장기적인 매도 신호가 나왔냐, 이거 하나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8% 떨어졌다.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림이긴 하나, 솔직히 그동안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정도 떨어지는 게 무슨 뭐 대수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미증시가 본격적으로 매도가 신호가 나왔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경계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있고, 그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국은 뭐가 있었냐면요, 전날에 실적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 보시면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실적 발표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 급락했고요. 스타벅스 실적 발표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 급락했고요. 보잉 실적 발표 있었고, 그리고 주가 급락했습니다. 이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FOMC, 파월 의장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조금 더 계속해서 조금 비관적인 전망이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테이퍼링은 없다. 그죠? 금리를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증시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됐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주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주식이면 굉장히 환호하시겠죠? 게임스탑하고,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탑, 티커는 GM입니다. 전날에 요 이틀 전이죠? 90% 넘게 급등했고, 전날에는 130% 올랐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매도를 때렸던 헤지펀드 애들이, 그죠? 물론 요거는 이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뭐 행동주의 펀드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얘네들이 진에 참여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죠? 추격 매수를 막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환매수에 나서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상 급등을 하고, 이런 게 또 있었어요. AMC라고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만에 얼마가 올랐냐면 300%나 급등했어요. 300% 하루 동안. 야, 이건 완전 투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죠.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도 좀 주목해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 중에서 이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거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경계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미증시가 술렁인 거예요. 거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죠. 시간으로 빠지고 있고, 그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테슬라가 전략 호강이 될지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알 수 없어요. 오히려 많이 빠져서 전략 호강 나오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그림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요.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자 보시게 되면 미국도 이번 주에 중요한 기업들, 이 주요 기술주들은 실적 발표를 대부분 다 여기서 끝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맞는데, 그죠? 그 내용은 맞는데 너무 오버할 거는 없다. 응? 오늘 뭐 시장 간단히 좀 봐드리고 종목도 얘기도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시장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증시가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잃는 방법이 있어요. 돈을 더 많이 잃는 방법. 그게 뭘까요?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고 굉장히 공포스러울 때 빨리빨리 포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시장이 좀 올라오고, 또 아니면 뭐 주식을 또 다 팔고 나면 허전하거든요. 다음날 또 사요. 또 떨어지면 또 팔고, 그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하잖아요. 멘탈도 깨지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깨질걸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를 맞을 거면 매를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 난 종목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해서 손실이 난 종목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장 얘기는 요거 얘기하고, 그죠? 수익이 난 건 솔직히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언제 팔아도 상관없지만, 내가 매수해서 손해가 난 종목군들 있죠? 그죠? 손해가 난 종목군들. 걔들 일찌감치 포기하고 손실을 끊고, 또 다른 거에서 또 손실 보고, 또 손실 보고, 시장이 변동만 생기면, 왜? 지금 시장은 그럴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매를 맞으라는 겁니다. 예, 한 번만. 바닥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근데 어느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닥줄은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 돼? 아니에요. 오늘도 2100개 가까운 종목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멀쩡한 주식들이 많지는 않다고요. 다 같이 떨어진 거예요. 내일 당장 시장이 뭐 전약 후강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반전 나오면 여러분들 종목은 대부분 다 빨간불을 돌리게 됩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는, 큰 선이 굵은 투자를 하러 들어오셨으면 단타하려 하지 말고, 잦은 매매하려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멘탈만 깨져요. 시장이 공포스러운 거는 둘째치고, 내 멘탈이 깨지면 여기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요 시장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하고, 이 얘기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쳐보세요. 여러분들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포기하죠. 마이너스 15% 나가면 좀 더 사면 안 되나? 응?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주일 떨어졌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일주일 떨어졌다. 근데 나는 손실을 확정 짓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스물스물하고 손실을 조금 줄여. 그리고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되지, 스물스물 제자리로 와. 아무 일도 없는 건데, 이 2주 3주라는 기간 동안 사고 팔고 멘탈도 깨지고 돈도 잃고 사고 팔고 이러다 보면 위험한 동네 가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이러다 보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응? 난 그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매는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7%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3200대. 그죠? 네, 계속 막히고 있고요. 여기 3000선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그냥 뭐 밀려 내려갈 수 있었지만, 뭐 약간 좀 땡기는 분위기였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박스권이죠. 일전에 이제 950 아래로 오니까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했어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오늘 수급동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야, 너 그러면 오늘 뭐 했어? 난 개인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수익이 많이 난 것들도 가만히 있었고, 오늘 좀 빠지는 애들, 시장도 2% 넘게 막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뭐 솔직히 2, 3% 안 떨어진 종목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 오늘 거의 뭐 거래소에서는 2조 가까이 순매수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있었고, 연기금도 매도가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하나 좀 볼 게 뭐냐면, 여기 1월 19일 날이거든요. 1월 19일 날 시장이 이틀 급락한 다음에 반전 나올 때 1월 19일 날은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날이 이제 여기거든요. 예, 여기입니다. 개인들이 대량의 매도로 전환이 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 줬더라.
그럼 얘네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윗단에서는 주식을 안 사고 밑단 어딘가로 가면 주식을 사더라 이거예요. 아마 빠지게 되면 대기 자금도 있겠지만 이들이 3,000선 초반에서 저가 매수를 땡길지 아니면 3,000 깨지고 나서 저가 매수를 땡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면 앞으로 이번 주에 열어야 되는 시장이 그죠? 부담되지만 물론 내일 주말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주말이라서 다행입니다. 왜? 월요일장은 보통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월요일장이었거든요. 반전 나왔고 보통 그래요. 자, 지금 어려운 시장이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쉽게 포기하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오른 1등주들 아시죠? 어떤 내용이지? 솔직히 언제든지 팔아도 돼요. 내일 다 팔아도 돼요. 하지만 제가 길게 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또는 바닥주들 저는 이런 종목들은 맹간에서 매도 안 하고 조금 더 공포가 오면 좀 더 사면 됩니다. 오늘도 아마 제 회원님들 중에서 일부 종목은 줍줍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2, 3일 동안 줍줍 하실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그냥 줍줍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팔 주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팔 거냐? 1등 주식들을 팔 겁니다. 내일 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도 안 팔았으니까. 응?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방어 역할을 해줄 것이냐.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 9조가 좀 넘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주주환원 정책, 삼성전자 전망 다 필요 없고요. 주주환원 정책.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보통 중 한 주당 354원 플러스 특별 배당 1,578원을 그죠? 특별 배당한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렇게 오르다가 아유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8만원 아래로 왔을 거나 이럴 때는 이게 매수가 들어올지 그죠?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 있었고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애들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그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었고요. 저 뭐예요? 현대모비스도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7천억 정도 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좀 늘어났죠. 그렇죠? 사실은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성장성을 보는 거니까요. 자 오늘 현대모비스 주가 어떻게 됐느냐 돌렸습니다. 여기 지금 공통점 하나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는데 전날에는 LG화학이나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LG화학 실적 발표한 다음에요 오늘 오히려 시장에서 주가는 반등했고 기아차는 전날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반등했습니다. 1등 주식들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합니다. 내일 실적 발표 있는 애가 SK하이닉스, LG전자,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만약에 SK하이닉스도 그죠? 여기 뭐 지금 13만원 이런 때는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희도 안 한다라고 그랬죠. 밑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데 12만원 깨지고 솔직히 11만원 중반 또는 중반 아래로 오면 야 이거 해볼 만하지 않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팔던 애들도 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SK이노베이션 오늘 뭐 크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거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저도 너 주식 팔았니? 나 안 팔았어요. 그냥 놔두고 있어요. 여기 뭐 삼성전기니 이런 애들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들 종목군들 수익이 많이 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만 이런 자세에서 주식을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보유한 분들이 이제 보유하는 거예요. 20만원 깨지면 그때 팔아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유를 좀 부려보시든지. 현대차 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 밑에서 산 거 제가 절반은 여기서 팔았고 지금 놔두고 있는데 그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이런 음봉으로 쏟아지게 되면 저는 아마 매수 시켜드릴 수도 있고 안 떨어지면 그냥 있는 분들만 놔두고 갈 수도 있어요. 현대위아 뭔가요? 현대위아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유한 물량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왜?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 떨어져도 된다 이거죠.
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을 여기서 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자, 21선에 부딪혔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올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현대글로비스 뭐 상관없습니다. 물론 매를 맞아서 좀 아깝긴 한데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데 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 3000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뭐냐면 3분의 1 정도 비중은 알아서 수익도 좀 챙기고 하면서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맞다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종목 얘기를 조금 더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지난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 이거 경험상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코스닥이 한번 여기 10월달에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신교육도 시켜준다고 영상도 올려드리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이 저점에서도 제가 매수는 다 시켜드렸지만 이 앞전에 사신 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대부분 손절하고 깨지니까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우세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그랬죠. 죽어야 산다라고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죽여야 산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 저점을 못 잡고 이 앞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일주일 동안 주가가 떨어졌다, 2주 동안 주가가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5%가 났다. 저 꼭대기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식을 이런 것들을 더 사기 위해서, 아니면 기다리고 버티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을 한 2주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일주일 또 기다렸더니 슬슬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본전으로 향해 3주 걸렸다고 쳐보세요. 이 사이에 샀다 팔았다 손해보고, 매는 한 번만 맞을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떨어진 주식도 있고 좀 오른 주식들도 있고 뭐 막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중국주들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야, 너 어떻게 하고 있어? 나 그냥 냅두고 있어요. 먹은 것도 많지만 그냥 냅두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3분의 1 비중을 알아서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아무튼 뭐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런 애들은 어떨까요? 뭐 신세계인 이런 애들 오늘 많이 떨어졌죠, 이틀 동안. 근데 이걸 뭐 매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덩어리고, 하나의 덩어리죠. 없는 분들은 스물스물 앞으로 좀 떨어질 때만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외부 변수도 있고 시장 내부 변수도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번에 뭐 IM 성교회인지 뭐 해가지고 집단 감염 이슈가 다시 불고 나서 확진자 늘어나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은 좀 있는데 결국에는 줄어들게 돼 있죠. 시간 문제. 그 사이에 취하면 됩니다. 왜? 저 꼭대기가 아니니까요. 그죠? 화장품, 뭐 아모레퍼시픽이든 여러분들 한국콜마나 이런 애들 보십시오. 이거 한국콜마입니다. 너 어떻게 하고 있나? 나 그냥 냅두고 있어요. 카지노? 파라다이스 같은 거? 뭐 조금씩 하면 돼. 떨어질 때마다. 여기서 못하고 여기서 못했으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하면 되잖아요. 뭐 강원랜드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잖아요. 그 오늘 부진한 애도 좀 보고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제 입에서 나간 것 중에 뭐 한미아품 같은 거는 뭐 오늘도 한 3% 올랐습니다. 한미아품입니다. 빅히트 너 매도했니? 한미아품 매도했니? 아무것도 하나도 안 매도했어요. 오늘 같은 날도 그냥 안 매도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건 빅히트입니다. 오늘도 6% 올랐습니다. YG엔터 오늘 아쉽게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YG 플러스 지분을 매각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지속 가능한 죄일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발성 떨어지면 이때 저가에 못 산 사람들은 조금씩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 파트론 오늘 터졌더라고요. 그죠? 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리고 좀 부진한 애들도 봐드릴게요. 몇 가지 거래소에 있는 애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시장은 3000 시대에 오니까 변동이 크잖아요. 30층에 10층, 20층에 있을 때랑 30층에 올 때는 변동이 커진다고 그래요. 갑자기 튕겨 올라서 올라갈 때도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고, 변동이 커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건 감수하시고 하시라고 그랬죠? 오늘 거래소에서 보시면요. 거래소는 113개, 최종적으로는 오늘 114개가 플러스고 768개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늘었어요. 막판에 한 200개 플러스에 1160개. 장중에는 2100개 정도가 하락이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슨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고 내일 시장이 반전 나오면 또 오르게 되어 있고 반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그냥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호들갑 떨지 말자. 얘기했잖아요. 너 오늘 뭐 했어? 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 자, 그럼 부진한 애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OCI 뭐 이런 애들도 한번 보게요. OCI. 근데 OCI는 멀쩡하더라고. 그 뭐 추가로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물량들 그냥 유지하는 거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한 39,000원에서 지금 4만 몇천 원 정도를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오늘 시장이 나니까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큰일 났나? 그죠? 이런 거 변동 감소 안 하고 주식을 한다고 하면 그냥 관두세요. 뭐 죄송하지만 3,000포인트 구간에서 이 시장의 변동이 큰데 이런 거 감수 못하면 그만하시는 게 솔직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파트론 같은 것도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미아품 같은 것도 그죠? 여기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빅히트 급등했다가 밀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거 많아. 그죠? 아모레퍼시픽 이거 이 바닥에 산 사람도 있지만 이거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얼마입니까? 그건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조정을 버티고 저가에 산 사람들 또는 버티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다만 너는 지금 추가할 거야? 저는 안 해요. 어제도 얘기해드렸지. 왜? 이건 하나의 덩어리야. 만약에 더 쇼크가 나면 그때 할 것 같아요. 현대 일렉트릭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이건 그냥 하나지 않습니까? 2만원 지금 뭐 17,000원 그러면 만약에 2만원 고점으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폭인데 이 정도는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싫으면 샀다 팔았다 손절 빨리 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오지 마세요. 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여기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시장이 급락하고 2,000개가 하락을 하고 막 이런 시장인데 자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같은 경우에 손실 보는 종목 있잖아요.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안 팔 것 같아요. 기다릴 것 같아. 얘기해드렸죠?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어때? 그냥 냅둘 건데. 너 더 살 거야? 나 안 사. 나중에 오를 때 살래. 응? 나중에 오를 때 살래. 그죠? 기다리면 조금 떨어졌다가 장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죽이면 또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 시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응? 네. 현대건설기계 이런 애들도 오르다가 조금 뭐 최근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잖아요. 이쯤 오면 또 하면 되고 안 오면 그냥 냅두고.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좀 최근에 좀 많이 떨어 12만. 왜냐면 우리 처음 시작한 거 이 가격인데 이 가격에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저점이 95,000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90,000원에서 95,000원일 수도 있어요. 이 가격대가 오면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이 가격대에서 그냥 멈칫멈칫해서 가면 더 이상 물량을 들릴 생각은 없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1등 대형주들도 보고 뭐 쭉쭉 봐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 시장에서요. 특별히 어제 실적 발표한 애들 한번 봐드릴게요. AMD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반도체 설계. 근데 장중에는 한 8%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6%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더 떨어지면 이거는 좀 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벅스 실적 나오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전날에 얼마가 떨어졌냐면 8.6%나 급락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 더 떨어져가지고 한 이 정도 오면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대략 한 뭐 93? 뭐 이 정도? 93달러 정도? 그 정도 저는. 보잉 같은 애들도 떨어졌어요. 보잉도 지금 여기 뭐 한 4% 떨어졌는데 한 180? 그 자리가 옛날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 자리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넌 내일은 뭐 할 거니?
난 내일도 가만히 있을 생각입니다. 왜? 일정 수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그냥 가만히 좀 볼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 박스가요, 이 박스가요 3,000에서 지금 한 3,200 됩니다. 저는 3,000이 깨지면 적극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고, 그 사이 물량은 유지할 생각이고요. 1등 주식들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팔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는데, 걔들은 이런 거죠. 걔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항공주니 뭐 다른 것도 수익 많이 나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드렸지만 포스트 코로나나 뭐 이런 바닥에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주식을 안 팔 생각이에요. 저는 계속 갈 생각이고, 그동안에 좋았던 애들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1등주들. 걔들은 언제든 팔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바닥주, 요즘 새로운 바닥주도 스물스물 이제 연구가 돼서 이제 슬슬 시작할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해서 시장이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건 뭐고, 그죠?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면 가만히 있어 보는 거고요. 솔직히 저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5배, 10배, 뭐 15배, 뭐 몇 배씩 난 주식들을 꼭대기 산 거는 아마 저를 통해서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유를 좀 갖고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공포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공포, 투자자들의 멘탈이 깨지는 게 진짜 공포예요. 그거 멘탈 깨지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매일 변동,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변동, 이거 거래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틀 급락하고 하루 만에 이틀 빠진 거보다 더 많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다가 또 빠지잖아요. 이건 박자상으로 또 어느 시점에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반등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변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바로 뚜껑 열기 힘들 것 같고 옆으로 좀 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꼭 이런 거죠. 지금 비가 오고 있죠. 비를 좀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수익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손실이 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비가 그치고 옷이 마르는 시간도 투자 기간 아닙니까? 주식 투자의 기간이 매수해서 꼭 수익만 나서 팔아야 되는, 그게 투자가 아니에요. 손실이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비 맞은 시간도 있을 거고, 내가 젖은 옷을 말리는 그런 시간도 다 투자의 기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바로바로 뭐 빨리 더 사야 되고, 그죠? 어제도 얘기해드렸죠. 계획에 없는 물량을 더 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차라리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그죠?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고요. 내일 주말이니까 내일 장도 끝나면 영상을 한번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좋아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도 구독 부탁드리고,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 주식 그만하셔야 되는 분들 사례를 얘기해 드렸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는 거고, 그동안에 쉽게 벌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고생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돈만 가지고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야수의 마인드를 갖고, 타짜의 마인드를 갖고, 어떨 때는 비도 좀 맞고, 그죠? 말리는 느낌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세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